안녕하세요. 구루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와 밀란은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되었고 합계 2대1로 밀란이 챔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안기사와 김민재는 경기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홈팀 나폴리는 폴리타노가 두 차례나 코너킥을 시도하는 등 초반부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밀란에게 마리오 루이가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리비에 지루는 회심의 슛을 날렸으나 메렛이 신들린 선방을 해냈습니다. 전반 43분 은돈벨레가 공을 흘렸고 라파엘 레오가 나폴리 박스 안쪽까지 치고 올라가 올리비에 지루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지루는 라파엘 레오의 환상적인 패스를 골로 마무리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챔스리그 준결승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나폴리 팬들은 전반 종료 후 로자노에게 가한 태클이 왜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은 건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후반 36분 크바라는 디 로렌조가 만들어낸 페널티킥마저 막히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나폴리는 후반 추가 시간 오시멘이 동점골을 터뜨렸으나 역전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나폴리의 골키퍼 알렉스 메렛은 고개를 들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비하기를 원했고 밀란의 카운터 공격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로 이어진 기회에서 레오에게 파울을 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몇 번 더 위협이 있었는데 파울로 끊지 않고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기회를 만들었고 많은 공을 박스 안으로 넣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일찍 골을 넣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늦게 골을 넣은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은 위대한 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리그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AC 밀란을 축하하면서도 전반전에 아주 명백한 페널티킥이 빠졌다고 합니다. AC 밀란의 이번 준결승 진출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들은 두 경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기를 치렀고 이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와 팀 전체가 수비할 때 등 순간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선수들로 구성된 성숙한 팀의 면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팀에게도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챔스리그를 이끌었고 오늘 밤에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경기의 순간을 읽는데 약간의 순진함과 미숙함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돌아온 일부 선수들, 특히 오시멘은 부상으로 20일 동안 결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수와 불공정한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폴리타노와 마리오 루이는 모두 전반전에 부상을 당했고 마리오 루이는 무릎을 삐끗해 목발을 짚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밀란과 3경기를 치르면서 나폴리의 한 시즌 강세가 꺾였을까요? 아니요, 밀라노와 이곳 모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국가대표팀 휴식기 전에는 환상적인 컨디션이었는데 밀란과의 경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토리노에서의 결과로 인해 리그가 형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대0이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챔스리그 경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널티킥을 놓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할 수 있는 실점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고 볼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실점을 허용했고 그 실점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우리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유일한 득점을 올렸는데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폴리는 챔스리그 홈무패 기록을 13경기로 늘리며 챔스리그 무패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1차전에서 안기사가 퇴장당하고 김민재가 카드를 받는 등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두 선수 모두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번 2차전 주심을 월드컵 결승 주심인 시몬 마르시니악에게 맡겼지만 감독은 여전히 심판 판정, 특히 로자노에 대한 레오의 슬라이딩 태클에 격분했습니다. 밀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전에서 심판이 실수를 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늘 로자노에게 명백한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리플레이를 보면 발목이 움직여 공을 잡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페널티킥이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접촉이 아니라 파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저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발목을 삐끗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만 매우 엄격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불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준 페널티는 순진했고 합당한 페널티였습니다. 크바라, 로자노, 폴리타노는 이날 오시멘에게 크로스가 아닌 안쪽으로 커팅을 시도하며 너무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코너킥이 16개나 나왔지만 크로스 끝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강하게 커팅하는 것은 백포스트에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크바라는 1대1 상황에서 20번이나 시도했고 칼라브리아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크바라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슛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넘어 기회는 흘러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전직 밀란 선수였던 코스타 쿠르타는 김민재의 부재가 나폴리의 결정적인 악재라고 합니다. 챔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피올리의 팀에게 김민재의 부재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밀란의 감독을 역임한 파비오 카펠로는 라파엘 레오는 차이를 만들고 그는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도 밀란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실점은 2분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는 실수였습니다. 밀란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낸 레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간에서 빠른 상대가 없으면 막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